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래 백이민족이 남자와 여자의 이름 유래를 강의한다고 전번 시간에 공지했는데 그 강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제가 이 유튜브 강의 시작한 지 2달 반이 되는데 이제부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역사 문화 이야기 강의를 하고 금요일에는 주로 동포사회 관련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고, 월말에는 동포사회 특집을 이제 시리즈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인데, 조선족 정체성 혼란은 한국이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주제로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이란 뭐냐? 쉽게 말하자면 나는 누구냐? 그겁니다. 예. 나는 누구냐? 뭐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뭐 남편이고 누구의 사위고 누구의 형이고 누구의 조카고 이런 것은 그 가족 내의 위치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은 사회성, 집단성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집단에 귀속되어 있느냐 그런 걸 뜻하는 이런 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자, 냉전 시대가 있었죠.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2년 뒤에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될 그때까지를 이제 냉전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마다 이념과 사상으로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고 자본주의 진영에 속해 이렇게 나뉘었죠. 근데 냉전이 해체됐다. 그럼 더는 사람마다 이념과 사상으로 어느 집단에 귀속 안 되겠죠.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샤멜 헌팅턴 교수가 1996년에 문명이 충돌한 책을 출간했는데 이분은 미래 세계에는 사람마다 민족문화, 전통문화, 종교문화로 회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존족이 한국에 왜 80만이 와 살고 있나? 이 교수의 논리대로 말하면 이것은 민족문화의 회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족들이 한국에 와서 뭐 언어가 갖고 또 김치 먹고 장국 먹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죠. 만약 다른 나라 갔다. 그러면 언어를 배우는 데만 몇 년이 걸리죠. 뭐 10년 지나도 그 나라 말을 제대로 뭐 구사 못하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연변의 그 출신들은 90% 이상이가 함경도 출신이죠. 그럼 민족회귀라 하면 왜 북한 안 가고 남한 왔냐? 자, 우리 그 고향을 떠나서 여기로 온 것을 이민이라고 그럽니다. 이민. 자, 이민이라는 이 글자를 살펴봅시다. 그 이민이라는 이 이자는 앞에 이 벼는 이거 중국말로 허무팡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곡식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이거 벼라고 해석하는데 벼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벼가 많은 데로 움직인다, 간다. 이민이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이자가 벼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그 남한과 북한을 비했을 때 어느 쪽이 벼가 더 많을까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80만이나 되는 사람들은 이제 남한에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88 올림픽 전부터 존족분들이 가끔 이제 친척 조청으로 남한에 오기 시작했고 88 올림픽이 있은 직후부터 조금씩 늘어나다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가 되니까 그 직후부터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1993년부터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그 수교됐으니까 유학생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변대학 조문학부 졸업생이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유학 오는데 어느 나라 가든지 첫 관문이가 언어 시험 치죠. 언어 시험 쳤는데 불합격 맞은 거예요. 아니 연변대학 조문학부 졸업생이가 한국 언어 시험 봤는데 불합격 맞았다. 이건 큰 사건이죠. 그래서 교수한테 따졌대요. 왜 내가 불합격이나?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과간이었죠.
당신이 배운 것은 북한어지 남한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세상에. 같은 당군 후대로서 같은 세종대왕이 만든 글을 배웠는데 무슨 남한어가 딸려 있고 무슨 북한어가 딸려 있고 너네 뭐 북한어를 배웠기 때문에 무슨 불합격이다. 세상에 이런 쫀쫀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 이분이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한국말이 엉망인 한족은 합격시켜 주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중국에 유학 보냈지 중국에 유학생이 여기 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한중수교가 되고 나서 중국에 한족이 여기 유학 왔다. 이거는 큰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역사이라 처음 있는 일이죠. 그 얼마나 귀중했겠어요. 그래서 뭐 한국어가 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뭐 그런 거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패스. 이것이 바로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남북 분단 상황에서 존족은 독립부 신세다. 이게 전형적 사례죠. 자, 수교되니까 이제 중국에서 전족 젊은이들이 이제 한국을 오기 시작했죠. 뭐 고찰로 왔던 무슨 관광을 왔던. 그 왔는데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 전족 젊은이들이 무슨 북한 말투를 쓴다, 뭐 촌스럽다, 비웃고 무시하고 전족 입장에서 모욕당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던 거죠. 자, 1860년대부터 만주이주가 시작됐지만 대부분 가정은 1920년, 30년 그때 많이 갔어요. 그때로부터 1990년대 초로 따지면 60, 70년 역사밖에 안 돼요. 할아버지가 만주를 갖고 3대로서 한국에 왔는데 할아버지 사는 고향 왔는데 이렇게 모욕당했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우리 중국에서는 뭐 무슨 산동말이 어떻고 뭐 사천말이 어떻고 광동말이 어떻고 이런 때문에 서로 무슨 비웃고 무시하고 이런 게 없었고 소수민족은 당연히 자기네 소수민족 말하고 뭐 북경 표준말 못한다 해서 무슨 비웃고 무슨 어디가 무시당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중국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할아버지 고향이나 찾아왔는데 이런 모욕 당했다. 굉장히 이제 황당하고 이제 화난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대 중반에 흑룡강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상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고를 해가지고 이제 토론 벌였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때는 이제 배 타고 많이 다닐 때인데 인천 부대에서 떠나서 그래서 한국에 안 있겠다 해서 중국 가는데 위해 부대에 도착하니까 오성홍기가 나부끼는 것을 보고 처음 오성홍기가 그렇게 반가웠다는 거예요. 처음 그런 반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할아버지 고향이라고 찾아가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니까 나의 안식처는 어디냐? 결국은 중국이다. 결국 자기 정체성을 흔들렸던 거죠. 종래로 이 정체성 고민 안 해보다가 자, 몇 해 전에 KBS에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는데 연변에서 살고 한국에서 살고 일본에서 사는 한 가족이 그 삶을 다큐멘터리를 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씨란 20대 여성이 이제 선택됐는데 이 최 씨 20대 여성이 중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외할머니가 뭐 주로 이렇게 봐줬답니다. 그 외할머니 같이 살다가 또 엄마가 한국에 있으니까 뭐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대학도 졸업했고 하니까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취직하려고 면접 봤는데 면접관이 또 이 젊은이가 북한 말투를 쓴다고 거기서 비웃더라는 거예요. 서울에 왔으면 서울말 써야지 왜 북한 말? 아 서울에 온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연변말 쓰고 갑자기 뭐 서울말 쓰겠어요? 아니 무슨 북한 말 쓰든 무슨 연변말 쓰든 우수하면 채용해서 쓰면 되지. 그게 면접 기준이 북한 말입니까? 남한 말하고 그게 채용 기준입니까? 그래서 이 최 씨 여성이 화딱지 나서 나는
한국에서 안 살겠다. 일본 가겠다. 그 일본 갔어요. 일본에서는 이 조선족 젊은이들이 인재를 받들입니다. 일본말하고 중국말하고 한국말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 조선족 젊은이들 무슨 북한말인지 남한말인지 이런 거 안 가려요. 저희 제자들도 일본의 대기업에서 이 한국 담당 잘 나가는 제자들 있어요. 그럼 그 제자들이 뭐 한국 가서 구체적으로 뭐 한국말 배운 적이 있어요? 그냥 연변에서 뭐 연별주도 아니고 뭐 대학 중국의 대학도 아니고 일본 갔고 그럼 한국에 와서 뭐 전적 출신인데 그 업무를 보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환경에서 자꾸 이렇게 무슨 말투 어떻고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족들이 무슨 자기는 그 강원도에서 왔어 무슨 경상도에서 이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짓말 하기 싶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 환경이 이러니까 거짓말을 자연스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또 애들도 자기 전족 출신이라고 자꾸 감추려 하고 애들은 순수해요. 한국 애들은 뭐 얘가 중국에서 왔든 필리핀에서 왔든 그냥 잘 지내려고 해요. 근데 어른들은 자꾸 야 니니 응? 걔들하고 외국에서 온 애들과 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왔다면 그럴까요? 일본에서 왔다면 그래 제가 놀지 말라고 그럴까요? 한국이라 이 환경이 굉장히 이런 면에서 좀 특이해요. 특이해. 2006년에 법무부 제2차 동포 귀국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수천 명을 이제 상담했는데 어느 하루 전화가 왔는데 저는 한국 분인데요. 아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그때 제가 바쁘니까 그런 농담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심을 말했는데 어쨌든 그런 말 들으니까 제가 화가 나서 전종만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분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지 자기한테 저는 한국분 저는 옥화씨인데요. 씨라는 것도 상대가 존칭이지 무슨 저절로 무시 이걸 가지고 뭐라냐 한국말 제대로 배우든지 제대로 못 배웠으면 쓸데없는 이런 이런 말을 구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냐 중국에 자양구 있더라고요. 한국말 대라 무슨 가짜 양놈. 한국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거짓말 하는 것은. 그 되고 싶어 되냐? 자기 미천이구만 한데. 그럼 당당하게 뭐 전속으로 살던가. 아니, 저한테 전화 와서 무슨 전속을 하면 제가 무슨 무시해요. 무슨 없이 봐요. 그럼 그 사람 무슨 한국 사람이라서 제가 무슨 뭐 높이 받들어요. 어째요? 있는 그대로 살자 그게요.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거짓말 하게 되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여기 제가 듣기로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취직할 때, 이북에서 왔단 말 안 하고 뭐 연변에서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 한대요. 그럼 취직에 더 유리하대요. 그렇게 해서 취직하면 이 본인들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도대체 난 누구지?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울에 와서 40년 살았는데 여전히 경상도 말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요. 성인이 돼서 다른 곳에 가면 과거에 그걸 버리기 힘듭니다. 제가 2017년도인가 그때 이제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하고 서울글로벌센터 폴포카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여럿이서 서울경찰청 청장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 단상에 앉은 분들 가운데 제가 한국말 제일 못하네요. 저는 겸손의 태도로 그냥 이렇게 농담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한 데서 제가 한국말 제일 못하네요 한 데서 이자슴 씨나 폴포카 센터장이 저보다 무슨 한국 속담 더 알아요, 한국 문화를 더 알아요, 한국 역사를 더 알아요, 무슨 한국 인문학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뭐 전속 티가 난 데서, 전속 말투가 난 데서, 그럼 서울경찰청 청장이 제 말을 뭐 알아듣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니는 한국에 잘 나가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 저도 한국에서 몇 번 비웃음 당하고 숨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어느 한번 한국 교사, 의사, 기자, 변호사 한 22여 명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 그 주제가 이제 교육이었어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발언할 때 뭐 소학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한 소학교 교사 출신이 팍 비웃더라고, 피식거리면. 그 제가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확 싸놨어요. 아니, 제가 뭐 한국에서 그 초등학교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몰라서 소학교라 했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일본의 것을 그대로 베껴다 썼고, 일제시대부터 국민학교란 명칭을 쓰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조선총독부 건물을 허물고 또 국민학교란 명칭은 일제 잔재다 해서 초등학교라고 고치고, 제가 이런 역사를 몰라서 소학교란 말을 표현 썼냐. 제가 소학교란 말하면 당신은 중국에서는 우리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걸 소학교란 말하면 이렇게 하나라도 더 배웠다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왜 나를 비웃냐고 제가 화냈어요. 아무 대답 못하죠. 저는요, 뭐 것보다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안유화 교수라고 있죠. 이분은 KBS부터 시작해서 어느 장소에 나가나 이분처럼 연변 사투리 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자, 결론은 뭐냐. 한국 사회는 이런 그 언어를 가지고 트집 잡는다 할까요? 면접 봤을 때 그런 이야기 나고 그 트집 잡은 거죠. 또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비웃고 못마땅해 하고 이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럼 이럴수록 우리는 자기 신분을 속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그예요. 존중이라는 거. 일부러 자꾸 나는 한국인처럼 이렇게 행세라고. 그렇게 행세를 해봤자 한국인이 안 돼요. 한국인이. 지금 우리가 80만 나와 살고 있는데 80만한 인구는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한국의 중상 도시에 해당되는 인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전족이 10명 있어요. 근데 그 10명 가운데서 한 1~2명이 자기는 경상도에서 와서 자기는 강원도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전족 인구가 확 축소된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10명이 다 당당하게 전족이라면 그럼 누가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일부러 안 되는 거 자꾸 무슨 한국말처럼 하고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또 한국인 행세를 하려 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있는 그대로 살자. 있는 그대로 80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힘이 커져요. 다음 시간에는 약속대로 우리 백인 민족이 남자와 여자들의 이름 유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